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 니진스키의 하이라이트 장면 시연을 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기자님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서 각자 배우들 인사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스 역을 맡은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몰라 데프츠키 역할의 배우 최미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골은 스트라빈스키 역할의 신재범입니다. 세르게이 디아길레프 역의 김종구입니다. 네, 디아길레프 역할의 안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니진스키 역의 정동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같은 역의 김창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셀게이 디아길레프 역할을 맡은 조성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역할을 맡은 홍승환입니다. 네, 같은 스트라빈스키 역할을 맡은 임준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몰라 역을 맡은 임소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스 역을 맡은 백두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 정태현입니다. 네. 그럼 바로 지금부터는요,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분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테니까요. 네, 먼저 그러면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마이크 갖다 주시겠어요? 가운데 계신. 네. 남자 네, 안경 쓰십니다. 화강심사의 조동현 기자입니다. 시간 잘 봤습니다. 연출님과 그다음에 니진스키 역을 맡고 있는 세 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출님께는 먼저 이 니진스키가 사실 디아길레프, 그다음에 스트라빈스키, 니진스키 이 세 명의 이야기를 각각 하나씩 이제 만드실 예정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첫 무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이어가실 예정인지에 대한 부분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니진스키 역의 세 분은 사실 그 깨어나라는 넘버, 처음 시작하는 깨어나라는 넘버가 이 니진스키를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모 배우님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니진스키 역을 맡고 있는 세 배우분께서 이 깨어나라는 부분에 어떤 의미를 담고자 하셨고 무대 위에서 표현하고 싶었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연출님 먼저 답을 주시죠. 니진스키, 디아길레프, 스트라빈스키 이렇게 쇼플레이에서 이렇게 연작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니진스키까지만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 작품이 끝나면 아마도 체인지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불안감에 아직까지는 있고요. 네. 니진스키는 뭐 다 아시다시피 천재 발레 레노이고 안무가이고, 근데 이 작품이 그 발레 무용을 소극장에서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없는 무용 발레,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순수한 영혼, 이 니진스키의 그 몸짓을 어떻게 우리가 노래와 그리고 장면으로 만들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 그리고 25살, 우리 나이는 25살이더라고요. 봄의 제전을 만들었을 때 저희 배우 중에 신재범 배우가 25인데 이거 그의 자료를 봤을 때 봄의 제전을 영상으로 봤는데 이 거대한 인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배우들하고 아주 연습이 구주였었는데 주 5일 40시간을 지키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치열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무대에서 저희들이 발레를 가지고 작품을 하지만 니진스키의 그 발레에 대한 그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했던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네, 니진스키 역의 김찬호입니다. 사실 저희 브스타 마이 깨어나라는 첫 장면은 과거부터 시작입니다. 니진스키가 나중에 사람들이 저의 어떤 새로운 발레와 창의적인 발레를 봄의 제전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알아봐주지 못하고 또 주변에 아무도 제 주변에 아무도 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조현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어느 순간 문득 예전에 처음 시작했던 발레가 생각이 나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이 극으로 봤을 때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에 처음에 포커스를 두고, 그래서 예전에 했던 발레의 기본 동작부터 해서 내가 발레를 어떻게 시작했지, 어떻게 춤을 췄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내면적인 내용은 비슷하고요. 네, 또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이는 장면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 뮤지컬 니진스키라는 작품은 발레리노의 이야기다 보니까 과연 저 배우가, 니진스키를 맡은 역할의 배우가 발레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가 첫 시작이 표현되는 첫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쨌든 발레 보셨다시피 또 김찬호 배우님이 아주 멋지게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 되게 신경이 쓰였어요. 연습 때부터. 이 첫 장면이 잘 안 되면 이 작품은 제 개인적으로 이 첫 장면 깨어나가 팔할이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좀 되게 관심을 갖고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공연이 올라가는 그 날부터 또 올라간 이후까지도 저는 항상 이 깨어나 장면을 항상 몇 번 연습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관객분들에게 첫 장면에 이 니진스키라는 작품의 어떤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정은영입니다. 깨어나라는 장면을 처음에 연기하기 시작할 때 저는 나는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추측성으로 디아길레프를 만났을 때 정말 못 알아본 건지, 못 알아본 척을 한 건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이라는 게 무대 위에서는 그 해석이 저만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말과 내 글자들, 내가 깨어날 수 있는 건 그 중에서 꿈은 꿈꾸는 사람만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꿈 안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 꿈에서라도 깨어나서 꼭 행복하게 춤을 추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첫 시작에 깨어나를 가장 행복한 순간에 깨어나로 부스타바이로 깨어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준비되어 있는 누구한테 질문을 드려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저는 깨어나에 함께 등장하는 우리 분신이자 한스 역할의 두 배우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극 중에서 페트루슈카와 봄의 제전 안무를 보여주시는데요. 무용 전공자시잖아요. 두 분 다 발레 현대 전공자신데, 이 작품의 무용 전공자로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신 소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대답은 주산이 형님이 얘기를 잘 해주실 것 같아서 토스를 하겠습니다. 너 할 말은 해야지. 어디 할게. 제가 발레 전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마이크를 조금만 가깝게 해주시면. 발레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론상으로 배웠던 그 무용수의 신이었던 니진스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였고, 사실은 그 니진스키라는 인물을 가지고 뮤지컬로 만든다 했을 때 굉장히 너무 놀랍기도 했고, 지금 이렇게 초연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페트루시카 같은 경우는 조금 클래식 발레적인 요소를 좀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봄의 제전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도 사실 똑같이 예전에 그 봄의 제전 안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기괴하고 뭔가 이렇게 보일 때 불편함을 드리려고 사실은 조금 더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무던회에서만 항상 많이 들었던 니진스키였었는데 제가 이번에 작품을 참여하게 되면서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되고 저기 실제로 이렇게 니진스키의 춤을 춰보니까 저는 현대무용 전공자인데 모든 현대무용의 출발점은 저기 봄의 제전 이유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정말 하면서 볼 때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페트루슈카의 저는 현대무용 전공자라서 뭔가 그 발레적인 테크닉이 부산 배우님보다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연기적인 페트루슈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봄의 제전은 조금 더 말씀드린 나일 것 같은 춤을 추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두 배우가 있어서 작품이 훨씬 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봄의 제전의 그 영상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저희 이 두 배우가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키 촬영해가지고 그걸 편집해서 페트루스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무가 정대영 안무와 함께 해가지고 그 작품이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낸 봄의 제전입니다. 네. 혹시 기자님 다른 질문 혹시 네 여기 앞에 계십니다. 마이크 제 걸 드릴까요?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뷰어스 김진성 기자입니다. 저는 니진스키 저도 새 배우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방금 백두산 배우님이 기괴하고 불편하게 보일 수 있게 중점을 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이라이트 시험을 봐도 좀 진짜 좀 불편하고 과연 저게 발레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연습하시면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냥 안무도 아니고 발레면서도 뭔가 기괴하고 특이하고 그래서 보는 관객들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봄의 제전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상하고 기괴한 느낌이지만 아까 수연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현대무용의 어떤 시작과도 비슷한 그런 안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존의 클래식한 발레 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또 그게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니진스키도 같이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봄의 제전 안무를 저희는 이제 다른 분신분들이 춤을 대신 춰주지만 저희가 그 봄의 제전을 지켜보면서 그 영화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지켜보면서 점점 니진스키가 하고 싶었던 발레를 생각하는데 저는 그 발레 그 움직임들이 다 너무 어떻게 보면 신발레? 새로운 발레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관객분들에게는 어쨌든 그 봄의 제전 자체가 최대한 기괴하게 느껴지는 게 저희 어떤 그게 목적이고 저희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봄의 제전을 즐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기업이에요. 사실 봄의 제전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추진 않아요. 이렇게 또 분신께서 추시고 저희는 이제 그거를 지켜보는 거죠. 정말로 이제 실제 그 당시에도 백스테이지 소대에서 봤다고 해요. 소대 보면서 계속 아까 그 장면 연출된 건데,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의 예술 세계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에 대해 있어서 되게 행복함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내가 원했던 꿈을 이룬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봄의 제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뭐 안무적으로나 움직임적으로나 좀 어려운 점은 있진 않았지만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이 작품은 발레리노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 봄의 제전 이전에 그 발레 그런 움직임들이나 선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어쨌든 발레 전공자들도 아니고 그래서 매일 연습 때마다 대본이나 음악 연습보다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선과 또 우리 수연 배우님과 또 두산 배우님의 되게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정말 뭐 한 번 가르쳐 줄 때마다 거의 뭐 몇백만 원짜리 팁을 막 주셨어요. 연습할 때 봐주시면서 야, 이 부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되게 고급 팁을 많이 주시면서 정말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도 계속 찾고 있고 끝까지 뭐
니진스키의 한 1%나마 닮을 수 있도록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봄의 제전을 시작하게 된 건 어쨌든 익숙하지 않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움이 익숙하지 않음의 아름다움을 찾았고, 그동안에 니진스키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발레는 왜 아름다워야 되냐라는 질문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울 필요가 없는, 그냥 내가 몸으로 말하는 게 아닌 몸으로 몸하는 춤, 그래서 그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는 춤으로 보여지겠다라는 마음으로 봄의 제전 안무를 보면서 저도 그 안에서는 내가 느끼는 행복을 계속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대본에 날것의 발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형식화된 어떤 발레인데 그 형식을 깨트린 그 니진스키의 안무가 실질적으로 무용을 전공하신 분들의 연로하셔서 춤추는 것들을 보면 거의 어떤 형식을 떠나서 몸이 말하듯이 춤을 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의 춤은 무속인의 춤처럼. 그래서 뭐 지금 무용 쪽에서 이은미 선생님 뭐 하시는 막춤이나 이런 게 유럽에서 성공되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어떤 우리가 그 춤을 만들어서 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흥을 느끼고 추는 춤, 거기에서 오는 것들과 지금 이 100년이 더 된 니진스키가 봄의 제전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춤들이 그 맥락에서 보면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는 지금 무용계에서도 발레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지 않는가. 그 당시에 그 발레가 지금의 뮤지컬보다 더 인기를, 이것만큼 인기를 끌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더더욱 저것이 발레가 아니다라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진스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 조나단 기자라고 합니다. 디아길레프 역 맡으신 세 분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세 분이 각자 그 이미지나 음색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이번 역할을 맡으면서 내가 연기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디아길레프를 이 다른 인물들을 만나면서 어떤 부분을 좀 느꼈는지. 네네네. 많은 감정을 좀 느꼈을 것 같은데 어떤 것 같나요, 다들? 네? 죄송합니다. 디아길레프를 일단 디아길레프를 연기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고, 이제 니진스키 역이랑 스트라빈스키를 만나면서 만나면서요. 이들에게 느끼는 감정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네.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실존 인물이다 보니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찾아보고 그거를 최대한 좀 고증해보려고, 이 대본에는 이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그거를 그러니까 고증을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좀 느끼고 가겠다 해서 이제 고증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니진스키, 스트라빈스키의 관계, 거기 정서요. 글쎄요, 이게 너무 좀 광범위한데 관계 역시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 대본에는 어떤 관계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긴 시간을 다루다 보니까 좀 넘어가는데, 그거 역시 저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어떤 책을 통해 가지고 제가 혼자만 느끼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죠. 네. 어떻습니까, 재영 씨? 예. 저는 처음에 이 둘의 관계를 조금 조사하면서 느낀 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35살 때 20살 때 만났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제가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 깨달았어요. 왜냐면 니진스키 역할을 맡으신 분이 다 형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면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냐면 제가 그 관계가 되게 흥미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그 35살이 가지지 못한 20살의 그 파릇파릇한 아름다움, 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가져가야 될 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제작자로서의 약간 프라이드, 그것은 젊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과 이 사람을 발레리노로서 바라보고 존경과 경외심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잘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될지는 모르겠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연습할 때는 애들이랑 재밌게 행복하게 연습하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그거는 이루었던 것 같고 지금 공연하면서 드는 생각은 디아길레프 입장으로만 보았을 때는 니진스키라는 어떤 존재를 만나서 단단하고 호랑이 같고 자존감이 굉장히 강했던 어떤 완성체가 예전에 잊고 있었던 10대의 감성, 10대의 사랑 이런 걸 찾아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게 아까 시연되었던 기억이라는 장면이고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그 친구에게 상처를 받고 인격체가 변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난 뒤에 변하게 했는데 그래도 한결같이 무언가를 초월하는 니진스키라는 존재를 보고 굉장히 자서적으로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무대 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감사합니다. 많이 하셔도 됩니다. 로몰라 역을 맡고 있는 두 분의 여배우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니진스키의 그런 복잡하고 또는 극단적인 내면을 갖고 있는 인물을 로몰라라는 여인이 니진스키에게 하나의 안식처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뭐 결론은 사실 이제 뭐 비교되겠지만, 그래서 로몰라에게 두 분께서는 그런 영혼의 상처를 안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니진스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또 어떻게 그 위안을 주고자 하는지, 어떻게 보면 예술 세계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니진스키에게 두 분은 어떠한 부분으로 위안을 주려고 했고 또 니진스키를 보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는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예술 세계에 대한 부분의 사랑이 컸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그게 우리 그간에서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로몰라가 니진스키 무대를 처음 보고 이제 앞으로 내 유일한 소망은 방금 실현된 예술과 그 각 개체들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 이런 글을 자서전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로몰라가 단순히 니진스키가 잘생겨서 막 이렇게 사랑하게 됐다기보다는 어떤 감각을 깨우는 그런 무대 때문에 사랑하게 됐고, 그게 어떤 로몰라라는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예술 세계랑 맞아서 사랑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천재성을 지키는데 자기가 봉사했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실 이제 니진스키가 아프게 되고 발레를 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도 지금 사실 저희 극에서는 끝까지 잘 보필하는 걸로 나와 있지만 뭐 실제적인 고증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로몰라도 지키려고 했지만 이게 지속되다 보니 힘들고 해서 이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런 선택들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줄 수 있는 위안은, 물론 나는 당신의 천재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 천재성을 응원하고 나는 당신과 같은 꿈을 꾸고 싶다. 나는 늘 당신 옆에 있을 것이다 라는 위안 말고는 사실 더 줄 수가 없겠죠. 왜냐면 나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늘 니진스키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니진스키를 통해서 내가 숨 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초점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미소 배우님께서 너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요? 말 안 할 거예요? 뭐예요? 왜 자꾸? 그래,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네, 질문 여기 바로 옆에 분께 마이크 전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예투데이뉴스 이은지 기자입니다. 저는 일단 연출님 있게 좀 여쭈면요. 영상을 활용하셨다거나 특히 나의 어떤 관념이나 자아를 이렇게 무용수로 같이 표현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런 그 작은 사이즈의 이 무대에서는 정말 아주 최대한 적극 활용하신 가장 최대한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이 작품이 이제 니진스키를 만약에 보여준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일대기냐 아니면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들 인물의 어떤 인물에 얽혀서 무언가를 만드는 창작의 그 과정 그것을 보여주고자 함이냐. 그러니까 그게 사실 계속 좀 보면서도 조금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과연 뭔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럴듯하고 예쁘게 뭔가 볼거리는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작품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 이게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원영 씨나 찬욱 씨 이렇게 보니까요. 생각보다도 턴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시고요. 점프도 점프도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사실 이게 한두 달 이렇게 금방 한다고 나오는 태가 아니거든요. 발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얼마나 연습들을 하셨고 특히 이제 무용수들 실제 무용수들 어떻게 좀 도와주셨겠죠. 그런 훈련 과정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실제 무용수분들은 아까 잠깐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이 작품이 어쨌든 이제 니진스키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그의 정말 머릿속에 있었던 것을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표현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쨌든 남자 무용수, 발레 무용수다 하면 뭔가 힘 높이 균형 이런 것들 말고 그가 했었던 그 다른 동작들, 다른 표현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셔야 됐을 텐데 이제 가장 내가 이 작품 중에서도 이 장면을 내가 최고로 한번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다 하는 그런 게 혹시 있거나 그것을 관객을 좀 뭔가 이렇게 호소하고 싶었다거나 그런 주요한 장면이나 표현이 있었다면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연출로서는 좀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네, 왜냐면 이게 일대기를 그리는 것이냐 다큐식으로 아니면 이 안에서 니진스키의 작품의 세계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사전 작업을 할 때 작가하고 연출가하고 제작자하고 이 작품에 나오는 스트라빈스키의 노래처럼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극장에서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고 소극장으로 가져왔을 때 처음 출발하는 작가와 작곡가의 부분을 경계를 넘지 않으려고 또 연출로서는 좀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품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니진스키의 무용에 대한 마음가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 동화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깨어나가 자기 자신을 깨우는 것도 있지만 항상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저도 뮤지컬 해오면서 중간중간 관객들이 좋아하는 작품도 있고 또 관객들이 좋아하지 않는 작품도 있고 그런데 중간에 보면 오늘은 시연되지 않았지만 보면 디아길레프가 넌 지금 춤춰야 돼. 춤이나 춤추어 하고 꿈은 꿈꾸는 사람만 보는 것이 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보고 정원영 배우가 니진스키는 꽉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해가 가거든요. 뭐냐면 제작자의 입장에서 디아길레프는 꿈꾸지 말고 관객이 원하는 춤도 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니진스키 마음 안에서는 이 내 꿈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야? 내 꿈을 무용으로 형상화해서 그 무대 위에서 그것을 잘 해냈을 때 박수를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니진스키가 마지막까지 그 무용을 발레를 대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갔을까가 사실은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공간에서 그래도 발레를 해야 됐기 때문에 발레를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자기 나중에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그 부분에 사실 대본에 분신이라는 게 없었는데 속장으로 오면서 연출로서 경계를 좀 넘어서서 분신을 무조건 갖고 들어와야 된다. 발레를 보여주고 싶다. 전공을 했던 뮤지컬 배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 배우들이 들어오게 됐고 사실 한스보다 더 큰 분신 역할이 됐고 이러한 과정이 그 사전 작업에 한 1년 동안 진행된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 관객분들이 마음을 로몰라의 빛에 나오는 노래처럼 니진스키의 빛이 좀 되어주는 마음으로 관극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니진스키. 네, 저는 사실 처음에 니진스키 그 공연을 제안 받았을 때 니진스키 역할이 점프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던 저 학창 시절에 제 키에 덩크를 할 만큼 점프를 굉장히 좀 약간 타고난 느낌. 물론 제가 최대 입시생 애들이랑 굉장히 같이 입시를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같이 운동하면서 그려졌던 어떤 그런 다리의 탄력 그리고 대학교 때 서울예술대학을 들어가서 학교에서 배웠던 발레, 현대무용 수업들에서 했던 기본적인 동작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연이랑 두산이 형이 정말 제가 막 점프를 잘하고 그래도 태가 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선이나 라인 그리고 어떤 그 어깨 내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연습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ING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아직 시연이 안 된 장면에서 어디에서나라는 장면이 있는데 노래가 있는데 어디에나라는 어디에나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저 같은 경우는 다들 약간씩 안무가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에서 2바퀴 반을 돌고 지금 이렇게 누워가지고 노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부분에 굉장히 부각을 해서 연기를 하고 있고 공연이 끝날 때쯤에는 꼭 3바퀴를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와야겠네요. 네, 그러면 확인하러. 네, 굉장히 이 작품을 연습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니진스키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 이건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데요. 저는 계속 니진스키는 꿈을 꿨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 꿈 안에서 사람들이 알아봐주건 알아봐주지 않건 꿈을 계속 꾸고 있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춤만 너무 추고 싶다. 왜냐면 나중에는 춤까지 추지 못하게 디아길레프가 막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막아서 단지 춤을 너무 추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는 스스로 병도 걸리고 그래서 그 누구에게나 다 가진 그 꿈을 응원하는 마음 그리고 저는 계속 꿈을 꿀 것이다 라는 주제를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네 발레. 발레를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대학교 때부터 발레는 배웠어요. 배웠고 발레를 배울 때 재미가 있었고 그래서 서울예술대학 연극과를 다니면서 무용과 수업으로 참관으로 가서도 재밌게 배웠고요. 그래서 발레를 좋아했는데 무엇보다 이 작품에서는 저희가 테크닉이나 진짜 발레 무용수의 모습보다는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리고 손 한 동작에 발레를 한 사람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우선 발레 전공자인 두산이 형이 어깨에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손끝으로 떨어지는 자세를 끊임없이 이게 올라와도 안 되고 어깨가 들려도 안 되고 그 기본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가장 기본을 배우는 게 저희에겐 첫 번째였고 그 이후의 동작에서는 현대를 전공한 수연이가 발레 동작이 아니어도 조금 더 무용하는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잡아줬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저희 작품의 가장 큰 선생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들으셨듯이 또 찬원의 이렇게 정말 타고난 이런 피지컬과 또 우리 또 춤을 원래 워낙 잘 췄어요. 최근에 또 현대 무용극도 했었죠. 다크니 스푼 말을 했죠. 네. 그래서 원래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이제 제안 받고 연습을 하게 됐을 때 이 두 배우가 이런 어떤 움직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훨씬 앞서 있었어요. 지금도 앞서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니진스키의 이런 선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농담으로 너는 점프가 있고 저는 춤이 있고 나는 그냥 좀 메이크업으로 승부를 해야 되나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원영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작은 동작이었지언정 그런 정서가 담긴 그런 선을 좀 많이 닮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내노라하는 그 시대별의 최고의 발레리노들의 영상을 좀 많이 봤고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그분들도 다 사실 무용수로서 테크닉이 아주 좋지만 다들 연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발레 공연을 전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품 때문에 이제 영상을 많이 보게 되니까 실제 무용 공연을 보러 가고 싶더라고요. 말을 하지 않는데 정말 그 무용수들이 이 연기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소통이 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저 역시도 당연히 ING고 또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그 깨어나라는 메시지가 저는 이 작품을 항상 어떤 작품을 할 때 이 작품을 지금 이 시기에 왜 올려야 되나 관객들이 이 작품을 왜 봐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항상 저에게 던지거든요. 그래야 저도 뭔가 보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슷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디아길레프가 꿈에서 깨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꿈을 꿔라가 깨어나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꿈을 안 꾸고 있으니까 깨어나라고 꿈을 꿔야 된다고.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꿈을 꿀 수 있는 다 각자만의 그 삶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스트라빈스키 배우들에게 질문을 하나도 못해서 너무 아쉬워서 지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봄의 제전을 접했을 때 관객의 입장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봄의 제전도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오늘 시연되진 않았지만 페트루슈카에서는 사실 클래식 발레의 어떤 그런 동작과 그러니까 턴과 전투와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서 그래도 발레리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그 장면에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분신으로 거울로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드라마적인 움직임을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페트루슈카 때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점프를 조금 잘 뛰는데 아무래도 또 니진스키는 원래 또 점프를 잘 뛰었기 때문에 완전 아예 저는 턴을 배제하고 올리 점프로만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조금 더 발레적인 폼이나 시작이나 끝 부분들을 조금 더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페트루슈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봄의 제전은 사실 약간의 약속말 거기는 항상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만들면 오히려 조금 더 재미가 없고 좀 더 날 것 같은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약속말
말고는 항상 음악을 듣고 그날의 그 느낌으로 항상을 가지고 센 것을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센 날것의 발레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지 같은 춤입니다. 네. 그럼 우리 스트라빈스키 짧게 마무리로 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재범 배우님, 스트라빈스키 경계라는 넘버를 앞서 보여주셨는데 네. 그때 상황과 스트라빈스키의 그 심경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은 봄의 제전 제작을 들어가면서 니진스키가 이제 예술에 대한 열정이 넘쳐 흘러서 각각의 영역에 점점 경계를 넘기 시작해요. 근데 디아길레프의 대사 중에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좋은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영역을 침범했을 때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에도 침범을 하게 된 거죠, 니진스키가.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스트라빈스키가 노래를 하는 건데 이 감정을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한데 이거 말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뭐 제가 나중에 글로 적어가지고 어디다가 올려놓던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홍승환 배우님, 니진스키가 발레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면 스트라빈스키는 음악계의 혁명을 일으킨 작곡가인데요. 천재 작곡가를 연기하게 된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이고요. 이 작품하면서 스트라빈스키 음악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다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광범위하고 멋져요. 근데 꼭 이 스트라빈스키가 이 음악을 이 시기에 왜 썼는지에 대해서 계속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너무 영광스럽다라는 거에 다 영광스러워요. 자, 그리고 임준혁 배우님, 네.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것과 허구의 인물을 연기하는 것,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존 인물인 스트라빈스키를 연기하기 위해서 참고하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실존 인물과 허구 인물은 허구 인물 할 때는 제가 다 그 대본을 보고 전사라든지 성격부터 다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실존 인물을 이렇게 연기했을 때는 그걸 다 고증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인물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를 하고 책도 읽고. 근데 스트라빈스키는 제가 책을 읽었었는데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한 거는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의 성격 묘사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보여지는 거는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글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혹은 영화나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니까 이런 말을 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유추해서 캐릭터를 구성했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질문을 제가 했더니 셋 다 저를 보는 세계에서 오른쪽 실루엣이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로요. 니진스키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배우들과 함께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